네, 시장에서 반짝 두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시장도 월요일부터 참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움직이는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오픈해 볼게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굉장합니다. 관련주 먼저 현재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방산주라 하면 이러한 이슈로 올랐을 때는 워낙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단조부터 빅텍을 비롯해서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방산주들의 흐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방산주를 접근하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설이 조금 더 좀 부각이 되고 지난 주말에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각국, 미국이나 영국의 자국민, 대피령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아무래도 국제 유가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유류, 도소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밀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밀 수출 비중 28% 차지한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된, 사료 배합주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 수출에 대한 어떤 미국의 러시아의 반도체 재료 수출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지금 전쟁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방산주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쟁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고 또 미국이 기존 동계올림픽, 또 중국의 또 동계올림픽 중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기존에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방산주라 하면 연말과 연초에 꽤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아마 부장님께서도 LIG 넥스원으로 저희가 수익을 참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 네네. 어떤 종목을 주목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빅텍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그 이외에도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퍼스텍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을 퍼스텍 이런 종목들도 주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빅텍 흐름 차트 흐름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 꾸준한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재무적인 상태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무적인 상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하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빅텍은 재무적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힘겨루기가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공략을 하시면은 빅텍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고요. 6,540원 대비해서 6,200원 하회 시에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빅텍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만 해도 변동성이 꽤 큰 종목인데요. 하단 6,200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할게요. 곽영훈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은행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은행주 자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가볍지는 또 않잖아요. 네네. 좀 장기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안아가면서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야기 네, 주실까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뭐 계좌에 한 종목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로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장에서 그 영향을 주는 팩트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뭐 50bp 올려야 된다, 100b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미국에서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면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은행주와 보험주인데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형 은행주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존에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처럼 네. 뭐 대형 시중은행주를 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은행도 함께 봐야 되겠죠. 흐름이 좀 약하지만은 뭐 DGB 금융지주라든가 BN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 흐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는 금일은 2.5%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전일은 아주 강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예전부터 제가 그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제가 선호합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추세가 살아있다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융지주예요. 예, 우리 금융지주인데 이 우리 금융지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완전 민영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분을 우리금융지주가 15.1% 들고 있었는데 9.3%를 매각을 했어요. 팔고 난 뒤에 5.8%가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블락딜 개념으로 해서 2.2%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가가 좀 내린 이유가 블락딜 개념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난 뒤에 시장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주가는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지금 일부만 좀 남았습니다. 2.2% 팔았으니까 이제 민영화를 위해서 남아있는 잔여 물량은 3.6% 정도 수준이 됩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융지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우리 금융지주 주목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4,550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하단을 좀 더 보고요. 14,000원 정도 하회하면은 좀 손절하는 걸로 진행하시고 목표가는 21,000원까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분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은행주, 오늘의 금융주 이야기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종목으로 잡아주셨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단을 잡아주셨는데 일단 목표가 21,000원 잡고 저희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서 아무래도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보니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에 비해 좀 낙폭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지금 명시돼서 16일이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16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수요일인데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관전을 좀 하시면서 관망을 좀 하시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굳이 현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온 상태에서는 굳이 손절을 감행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좀 땅이 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진흙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하더라고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시장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챙겨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영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